와,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 동양소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로맨스부터 시작해 액션, 소년 만화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듯이 나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명작 애니메이션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만 알고 싶은 진짜 숨겨진 명작 애니메이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급 비밀이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각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양가의 아가씨지만 뼈를 매우 좋아하는 표본사인 쿠조 사쿠라코. 이런 사쿠라코의 조수 같은 쇼타로는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여러 살인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쿠라코 씨 발밑에는 시체가 묻혀있다는 뼈를 통해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밝혀나가는 참신한 작품입니다. 사쿠라코가 과학수사대급으로 추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작품만의 잔잔한 분위기와 미스테리 추리물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를 거르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진짜 개꿀잼인데 말이죠. 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추리해나가는 사쿠라코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빙거와 비슷한 미스테리 추리물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사쿠라코 씨 발밑에는 시체가 묻혀있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백수가 된 카이자키 아라타. 친구들과 모일 때는 양복을 입고 나가면서 회사를 다니는 척하지만 사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던 아라타 앞에 자칭 리라이프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아라타에게 임상실험 피험자로 선택되었다면서 수상한 명함을 줍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아라타는 술에 취해서 잘 못 들었지만 실험에 참여하는 1년 동안의 생활비와 나중에 취직까지 연결해준다는 말에 혹해 흔쾌히 수락을 하는데요, 결국 이 연구원이 준 약을 먹고 잠에 든 아라타. 다음날 눈을 떠보니 훨씬 더 어려져 있는 자신을 확인합니다. 리라이프 실험은 말 그대로 젊어져서 삶을 다시 살아보는 실험으로 아라타는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 학교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과연 아라타는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어떤 학생들과 어떤 생활을 보내게 될까요? 리라이프는 어려지는 약을 먹고 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 청춘 드라마 장르 애니메이션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아라타가 학교에 자연스럽게 담배를 가져갔다가 걸린다거나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이 집에 불쑥 찾아오는 바람에 술과 재떨이를 급하게 치운다던가 자잘한 재밌는 요소들도 많았고, 깔끔한 작화, 소소한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연출, 군더더기 없는 오져버리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따로 한번 리뷰를 다뤄볼까 해요. 과거의 추억에 잠시 젖고 싶으신 분들, 잔잔한 여운이 남는 작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리라이프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요괴에 빙의하게 된 주인공 아시아 하나에는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요괴 불제를 행하는 모노노케 안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애니메이션은 따스한 분위기와 가볍게 진행되는 스토리라인, 적당한 개그 요소가 특징인데요, 개인적으로 나침의 우인장에 가려진 개꿀잼 요괴 힐링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스한 분위기를 잘 살려낸 작화, 중간중간 보여주는 요괴 이야기들로 은은한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모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평소에 나침의 우인장을 좋아하셨던 분들, 요괴 힐링물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불쾌한 모노노케 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절정기의 이탈리아 피렌체. 가난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르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취미를 지원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르테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데요, 아르테는 그걸 보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림들을 모아 공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운차게 집을 나섰지만 그 어떤 공방에서도 아르테의 그림을 봐주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공방으로 갔지만 그림은커녕 여자 귀족이라면서 무시만 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르테는 칼로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자르며 여자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야, 개싸 존멋 아닙니까?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레오. 아르테는 얼떨결에 홀로 공방을 운영하는 레오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아르테는 장인의 세계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까요? 여성 귀족으로서 화가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아르테는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꽃을 피던 르네상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아르테가 화가로서 성장하는 서사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에 관한 정보와 고충이 상당히 잘 녹아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인데요, 서양풍의 시대물, 주인공의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르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령 모노노케를 배러 다니는 약장수. 그의 앞에 차례차례 요괴가 나타납니다. 원령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사념이나 원한이 요괴에게 쓰였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다양한 원령들을 퇴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노노케. 등장인물들마다 각자 다양하고 무거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며 원령들을 퇴치하는 걸 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와 독특한 그림체가 맞물려 진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기괴하고 독특한 연출, 곱씹어볼수록 소름 끼치는 스토리, 짧은 한화 안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까지 3박자
차례차례 다 갖춘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화 같은 분위기와 색채 그리고 배경도 전통 공예지에 찍혀나온 듯한 질감이라 여태 봐오던 작품들과는 완전히 색다른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성우의 연기를 먼저 녹음한 후에 작화를 제작하는 프리스코어링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더더욱 몰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쿠라이 타카히로 성우님 진짜 레전드예요. 이건 제가 해석 포함까지 따로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를 클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에 몰입도가 높은 애니메이션 찾고 계시던 분들께 모노노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창한 주말, 주인공 카와치 다이키치는 어젯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겐 숨겨진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카가린.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저 아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 결국 보육시설에 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걸 보고 참지 못한 다이키치는 린에게 다가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자충우돌 노총각 다이키치의 본격 육아일기. 토끼 드롭스는 다양한 옴니버스식 에피소드들로 아기자기한 매력과 재미도 챙겼지만 육아 힐링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작품인데요. 학원 베이비시터즈를 재밌게 시청하셨던 분들, 잔잔한 일상 힐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토끼 드롭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나 성향을 측정해 수치화가 가능한 세계. 범죄와 관련된 수치는 범죄 개수로 계측되며 범죄자는 그 수치에 의거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미래까지 예측 가능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훈련소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수치가 전부인 세계입니다. 훈련소를 수석 졸업한 주인공 신입 경찰관 스네모리 아카네는 범죄 개수가 높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과 1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출동하게 된 그 현장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인 진실들. SF 수사물 사이코패스는 사실 워낙 유명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이 도미네이터가 켜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와 진짜 개쌉 간지예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반해가지고 시청을 했었는데 유명하긴 해도 최근 들어 애니메이션에 빠지신 분들 중에 사이코패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 그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했고 사회 정의를 다루는 심오한 주제들을 적절하게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사이코패스 릭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신편집판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조직으로 인해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 주인공 안젤로.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마피아 조직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남자의 복수극을 그린 애니메이션 91데이즈는 복수극의 클리셰를 조금씩 비틀며 충격을 선사하고 그러면서도 작품 내의 주제성을 매우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점인 작품입니다. 복수가 완결되어가는 과정과 복수의 허망함, 서로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동질감 등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정말로다가 기가 막혀버리는데 다양한 연출들까지 더해져 몰입도가 진짜 대박입니다. 보다 보면 아니 그냥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벌써 잘 시간이에요? 분량도 12화라 부담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완결이 나니까요. 느와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꿈도 희망도 없는 어두운 작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91데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던 주인공 이토 히오리는 어떠한 남성이 버스에 치이려는 것을 보고 도우려다가 대신 버스에 치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사고를 당한 이후 살아있으면서도 요괴인 반요 상태가 되는데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을 수시로 해버리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원이면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야토신을 찾아가는 우리의 히오리짱. 히오리는 다시 원래 체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캐릭터들과 설정이 상당히 매력있는 노라가미. 이 애니메이션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슬픈 애니메이션입니다. 일상물 같으면서도 중간중간 적당히 진지한 전개들이 나오는 것도 좋아 본즈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액션 또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떡밥 회수도 기가 막히게 해서 진짜 칭찬을 해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작품인데요. 현재 2기까지 나왔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좀 내줘 제발 본즈야. 나 진짜 못 참는다. 진짜 화낸다. 화려한 액션씬을 좋아하시는 분들, 깔끔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노라가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주인공 니시미 카오르는 새로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카오르는 피아노만이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따분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카오르는 우연히 음반 판매점 지하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음반 판매점 주인의 딸인 리츠코와 그녀의 소꿉친구 불량아 센타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던 세 사람이지만 불량아 같아 보이던 센타로는 드럼을, 차갑기만 했던 카오르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 상극인 둘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리츠코까지.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청춘과 우정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언덕길의 아폴로는 청춘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가장 뛰어난 건 감정 묘사인데요. 이 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잘 그려낸 게 감상 포인트입니다. 포근한 레트로 감성과 잔잔한 청춘 일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언덕길의 아폴로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저만 알고 싶었던 숨겨진 명작 애니메이션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진짜 안 보는 게 손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옥 같은 작품들이니까 진짜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의 반응이 괜찮으면
있다면 2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숨겨진 명작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애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